안녕하세요. 초보도 쉽게 AI 지원 일러스트레이터 기초부터 응용까지 과정을 맡게 된 김기민 강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 강좌는 1강 내용으로 일러스트레이터 2026 AI로 더 쉬워진 첫걸음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해당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소스 그리고 PDF 문서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PDF 내용들로 가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란 프로그램을 이전에도 써보셨거나 아니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간단하게 5개나 6개 정도 강의로 준비해 놓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 이제 로그인 전에 그런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한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에서 로그인 하셨을 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강의해 드릴 텐데,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복잡한 그래픽 작업도 깔끔한 벡터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디자인 도구입니다. 자, 2026년 버전에서는 특히 AI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이제는 초보자도 부담 없이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제 간단한 문장만 입력해도 원하는 스타일의 벡터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색상, 형태, 질감까지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 그리기 어려웠던 그런 패턴이나 형태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만들 수 있어 처음 배우는 사람도 빠르게 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2026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어렵게 배우는 대신 즐기며 익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그런 새로운 일러스트레이터의 첫걸음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먼저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알려드리면, 자, 먼저 독창적인 그런 로고 그리고 아이콘 등의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 있는 그래픽으로 브랜드를 차별화할 수 있고요. 업계 최고의 그래픽 디자인 툴로 만든 독특한 아트워크, 패턴, 자, 문자를 티셔츠, 패키징 등의 목업에 적용해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요.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그래픽으로 시선 집중. 자, 아트웍을 손쉽게 확장하여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명함과 대형 광고판의 인쇄물에서부터 디지털 광고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장소에서도 일러스트레이션이 선명하고 깔끔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인상적인 아트웍 디자인. 자, 모든 디테일을 제어하며 선명한 벡터 그래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도형을 결합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고 색상을 자유롭게 바꾸며 라인 아트를 완벽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기능들을 조금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도비 2026년 과정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어도비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 체험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지금 이제 현재 버전은 2026이라고 봐야 되고요. 자, 먼저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자, 웹페이지에서 크리에이티브 및 디자인 메뉴를 클릭하고 자, 설치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설치 방법들이 나오고 있죠. 자, 먼저 이제 무료로 접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통 어도비 사이트에서는 구독료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때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구독을 하신 다음에
어도비 사이트에서 지금 이제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그런 앱이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짧은 기간 동안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앱이 관련된 게 이제 웹용으로 나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앱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설치할 수 있는 앱이 여기 나오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에 대한 환경 설정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내용이라든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설치할 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때는 간단하게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이제 로딩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해당하는 이런 앱이 먼저 다운이 될 겁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이 다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에 대한 이런 설치 방법들이 나오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런 환경 설정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그럼 여기서는 언어에 대한 탭이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언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에 익숙하시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설치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언어는 잉글리시 인터내셔널로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그런 강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같게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아시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강의 내용들이 기존에 있던 강의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 위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그런 유저들을 위한 강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드로잉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강의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핵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해당하는 그런 문서를 열어보시면 자, 여기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기반의 그런 드로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밀한 그런 수정과 자유로운 편집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문서를 열어보시고요. 자, Create New라는 버튼을 눌러서 New File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눌러주시게 되면 그러면 새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그리고 웹, 프린트, 브랜딩 이런 타입으로 정해놓고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열어볼 수가 있고요. 일종의 이제 하나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기본적인 문서 타입부터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일반적인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수업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먼저 이제 프린트를 기본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를 저장할 때 여기서는 프린트, 저는 A4 사이즈를 기본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에 대한 저장 단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는 지금 이그샘플이라는 이름을 저장해 놓고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는 저희가 이제 인쇄를 기본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리미터를 단위로 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지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트보드에서 해당하는 용지를 개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2라고 놓고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리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브리드라는 건 여백량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컨텐츠라고 되어 있고요.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일반적으로 화이트로 놓고 작업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컬러 모드 같은 경우에는 CMYK 컬러,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시고요. 칼라에 대한 이런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드리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강의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밀리미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CMYK 칼라 모드로 사용되는 그런 인쇄형 포맷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스터 이펙트는 300 정도 문서를 가지고 문서를 만들게 되죠. 자, 이게 문서가 만들어졌고요. 자, 지금처럼 문서 두 개가 만들어진 그런 타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서와 그리고 두 번째 문서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요. 자, 지금처럼 문서 두 개가 짝지어서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문서를 만들 때 이런 식의 그런 내용들로 제가 두 장의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저희가 이제 문서를 통해서 일러스트, 로고 작업, 인포그래픽, 제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런 그래픽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드로잉을 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쉐이프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를 조금 알려드려야 그래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메뉴바, 자, 메뉴바 구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메뉴바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트보드. 자, 그리고 이제 패널이라는 부분들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런 패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들은 아래쪽에 여기 있는 그런 제너레이티브 그런 패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패널들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 처음 배우시는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순차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쉐이프 도구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있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셀렉트 도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선택하고요. 이동하거나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에 대한 편집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여기 있는 그런 다이렉트 셀렉션 기능. 자, 그래서 점을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클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셀렉트 툴로 자, 클릭해서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편집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그 점과 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좌표값으로 계산된 그런 수학적인 이미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를 아무리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해상도가 깨지지 않고요. 픽셀 이미지에 따라서 파일 용량이 가볍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에 대한 내용들을 그려보고요. 직접 선택 툴로 저희가 직접 선택 도구로 저희가 편집을 한번 해보면 자, 그러면 점에 대한 부분을 눌렀고요. 여기서 점에 대한 부분을 눌러주면 그러면 힘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앵커 포인트라는 기준점을 찍어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개의 점과 그리고 이런 힘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힘점을 당기게 되면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곡률에 대한 변화를 가져갈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만든 선들을 우리는 패스라고 부르고요. 자, 여러 개의 패스가 모여서 하나의 도형이나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상에서 자, 안쪽에 형태 안쪽에는 색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필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자, 필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안쪽에 이런 덩어리를 채울 수 있는 필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필면을 만들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컬러가 가장 적절한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색상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면
자, 아트보드는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자, 보게 되면 그러면 C를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반전되는 여기 색상이 바로 필에 대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채워줄 때는 필면을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바깥쪽에는 스트로크라는 면을 사용해서 디자인에 대한 깊이와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필에 대한 면이 뭐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색상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젠타 값을 올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옐로우 값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인쇄에 관련된 그런 속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MYK라는 그런 인쇄 간법 혼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간법 혼합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색상을 혼합했을 때 여기 색상에 대한 혼합이 좀 이렇게 여러 개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어둡게 혼합되는 그런 기법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들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정교한 그런 컬러링 작업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C와 그리고 M과 Y가 결합이 됐을 때 검정색이 돼야 되는데 완전한 검정색을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따로 K라는 그런 컬러를 마련해 둬서 이렇게 색상을 어둡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우리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고요. 회색 모드를 제작하고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들이 사용했던 그런 리센트 컬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바꾸고자 한다 라고 눌러 주시게 되면 그럼 선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색을 변경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선과 도형으로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조작을 할 때 기본적인 이런 선택에 대한 개념이 바로 왼쪽에 있는 도형은 전체에 대한 도형을 보정할 때, 이동할 때 쓰게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기능은 바로 이런 점과 패스를 편집할 때 쓰게 되는 점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앵커 포인트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걸 패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그런 라쏘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라쏘라는 기능은 직접 선택 도구의 일환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그러면 그 부분이 이렇게 선택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할 때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들에 대한 이런 조작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컬러에 대한 믹스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필과 스트로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옵션으로 바꿔보고자 할 때 여기 있는 필과 스트로크 기능을 눌러보시면 그러면 원본으로 돌아가서 이런 필과 스트로크를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해당하는 도형들을 좀 만들어 보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원에 대한 도형을 만들었다 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여러 가지의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형마다 어떤 특별한 조작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앵글 값에 대해서 이렇게 원호 값으로 제작할 수가 있고요. 자, 딜리트를 누르면 그러면 삭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배열에 관련된 기능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보기 배열에 관련된 기능들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돋보기 기능으로 지금처럼 확대하게 되면 확대가 되고요. 단축 기능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금 데스크탑에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데스크탑에서는 컨트롤 플러스, 그리고 맥에서는 커맨드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배율이 올라가고 있죠. 컨트롤 마이너스 축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0번을 누르시면 화면에 맞춰보기,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누르면 지금처럼 100% 배울 보기 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확대된 화면을 보게 되면,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은 화면을 이동하면서 다른 쪽에 그런 오브젝트들을 편집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능적인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아트보드 1번, 그리고 아트보드 2번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작업창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각형을 보시면, 그러면 사각형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가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 도형적인 부분들을 보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도형적인 부분들을 보정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라운딩 구조가 만들어져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해당 도형을 이렇게 스케일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당기면, 그러면 전체 스케일을 가로 세로 크기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도형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바깥쪽에서 드래그 하시면, 자, 그러면 회전축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작성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구현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도형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사각형 도형에서는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일러스트레이터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삼각형에 관련된 내용으로 도형을 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도형들을 조금 더 그 도구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별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별 도형을 그리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드로잉을 하면요, 여기서 둥근 부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둥근 부분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그러면 둥근 부분에 대한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직선 도구는 선을 그릴 때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여기는 다각형이죠. 다각형에 대한 도구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그림을 그리는 중간에 키보드에 대한 부분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여기 면을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기능에 대해서는 별 도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능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떼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마우스를 떼기 전에 이렇게 키보드를 누르신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조합을 이룰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능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해보면요, 전체를 드래그 하시면 걸리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모든 선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딜리트 기능으로 오브젝트를 삭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리셨다 라고 할 때 정사각형을 그리려고 하게 되면 Shift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점에서부터 그리겠다 그러면 Alt를 누르시고 드로잉을 하면 됩니다. 자, Shift는 이제 그죠, 이렇게 해당하는 기능들에 대한 정형을 뜻하고 있고요. Alt는 중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도형에 대한 드로잉을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쉐이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쉐이퍼라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시면, 자, 그러면 삼각형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리면 간단하게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환원이 됩니다.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간단하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겠는데, 그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삼각형, 원 정도밖에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기하학적인 도형을 그릴 때 간단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쉐이퍼라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드로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드로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그러면은 지금 천분이 그려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도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우개 도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을 떼어낼 수가 있고요.
자, 지우개 도구를 쓰게 되면 해당하는 도형이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위 도구가 있는데요. 가위 도구는 여러분들이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가위 도구를 눌러주게 되면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쉐이프 익스텐드라는 기능이 뜨죠. 이때 직접 선택 도구로 가보시면 이렇게 도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도형을 가위로 자른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렇게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기능적인 부분을 가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페인트 브러쉬 툴과 그 다음에 여기 기능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이런 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 툴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그냥 브러쉬를 그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브러쉬를 그리면 선으로 표현되는데 얘는 면을 그려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컨트롤 Y로 볼 텐데, Y로 보시면 여기서는 선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트웍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아트웍으로 보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는 면화시켜서 면에 대한 구조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면 구조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기능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여기는 그 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Y로 돌릴게요. 자, 이 도구 자체가 가장 저희가 이제 벡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도형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펜 도구를 사용하시면 펜 도구로서 도형들을 이렇게 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을 찍어 나갈 때 지금처럼 직선으로 이어가시면 그러면 직선 도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곡선 도형을 그리실 때는 다음 점을 찍을 때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곡선 도형을 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곡선 도형을 그려 나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곡선을 활용하겠다 라고 하시면 곡선으로 계속 그려 나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직선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때 해당 점을 찍어 보면 그러면 직선으로 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도형을 그릴 때는 동그라미가 나타나게 이렇게 그리면서 해당하는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죠. 자, 도형들을 저희가 그려보면서 완성된 도형을 한번 우리가 패스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스 작업을 할 때 또 연습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한 패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능 적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패스 툴 가보시면 여기서는 앵커 포인트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앵커 포인트 툴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자, 이렇게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기능을 눌렀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곡선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직선일 때 곡선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기능된 도형을 곡선화 시켜서 면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게 더 옳으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곡선을 그리시고 나서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곡선을 그리는 게 더 낫냐, 아니면 처음부터 곡선을 그리는 게 낫냐 하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펜 도구를 활용해서 곡선을 그려주시는 게 더 시간이 더 짧게 듭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려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그리시는 게요. 그죠?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죠. 자, 여기 패스를 수정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깥쪽에 나와 있는 선분이 없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울퉁불퉁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매끈한 선분을 그리는 게 가장 좋은 그런 편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트를 그린다, 하트가 아니고 이제 사과 정도 그린다고 할게요. 사과를 그리신다면, 자, 그러면은 여기서 펜 도구를 사용할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 사과 모양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그릴 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곡선을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 원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원은 저희가 3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길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길이의 차이가 아니고 지금처럼 요걸 그릴 때 하나, 두 개, 3개 정도의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걸 한 번에 그리면 이거를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 곡선은 지금 완전한 그런 곡선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실 때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그려볼게요. 여기다 연결할 때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과를 그릴 때 사과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다가 원을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도형을 좀 옮겨 놓고 그림을 그릴게요. 자, 펜도구로 그림을 그릴 때 자, 여기서는 한 번에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도저히 여기서는 곡선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곡선을 그리실 때는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면서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을 또 찍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을 그려놓고 자, 이런 식으로 사과를 그릴 수가 있고요. 물론 완벽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직접 선택 도구를 활용해서 이걸 좀 편집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해 나가면서 해당 도형들을 그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 나갈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3개의 점이 있어야 그래야지 이런 완벽한 도형을 그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꼭지를 그릴 때는 펜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 도형들을 완성형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강좌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터페이스, 기초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진행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AI 기능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진행해 드리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